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한 사회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혹은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정훈입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1부에서 소개해드릴 사회용어는 팬슈머입니다. 팬슈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이 용어를 들었을 때 팬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슈머는 뭐고 팬슈머는 또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어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팬슈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케이의 끝까지 안아줄게. 팬슈머는 직접 투자 및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과 브랜드를 키워내는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팬과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직접 나서서 소비하는 모든 이들을 팬슈머라고 부를 수 있겠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팬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인 만큼 적극성에 따라 구분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팬슈머들은 생산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경험과 손수 가치를 키워냈다는 즐거움을 느끼며 소비를 한다고 해요. 작은 소비를 하더라도 소비와 동시에 수없이 많은 기쁨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가성비가 좋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팬덤이라는 용어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어떠한 상품이나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를 통해 일상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어 팬덤이 존경하고 동경하는 집단을 나타내는 구시대적인 용어라면 팬슈머는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요즘은 좋아하는 마음을 구매로 연결지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적극적 활동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상품이나 브랜드 같은 대상과 팬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용어이지만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팬슈머는 소비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느낄 수 있겠죠. 이 팬슈머들은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NS에서 볼 수 있죠.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지니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그 인플루언서들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연관된 물건들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 마음이 구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기에는 SNS를 이용한 펀딩이라고 해서 소셜 펀딩이라고도 불렸던 단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팬슈머와 가장 밀접한 형태인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을 목표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부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업이나 개인 같은 메이커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품들이나 가치를 설명하면 팬슈머들은 그것을 보고 투자하고 생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소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팬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들을 팬슈머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디서 팬슈머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익숙하게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한마디로 연예계를 뜻합니다. 배우나 가수, 개그맨 등 팬슈머를 지닌 산업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돌 산업은 아주 강력한 팬슈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단들은 상품, 그러니까 동경하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다른 팬슈머들에 비해 강해서 사회적인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들끼리의 연대의식을 함양하고 동경하는 대상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소비와 기부 활동도 진행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 형태인 팬슈머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팬슈머들도 등을 돌린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라잉의 옥탑방 듣고 왔습니다. 이제 팬슈머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제 주변에도 인스타그램에서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업이나 업체 같은 곳에서의 판매 방식과 매우 달라서 여러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호박즙 판매가 몇 년 전 크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분은 많은 팔로워와 소통을 통해 얻은 신뢰로 여러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비자, 그러니까 팬슈머가 의문을 제기하며 문의했지만 환불은 어려우며 그동안 머득은 것에 관해서 확인이 불가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수량 한 개만 교환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닌 거죠. SNS 통해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그제서야 허겁지겁 환불을 해주는 등 판매하는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불매를 선언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팬슈머들은 팬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망을 표현하며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후로 해당 인플루언서는 많은 질타를 받고 인기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슈머의 힘입니다. 동경하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던 팬덤에서 지지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실판할 줄 아는 주체적인 집단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팬슈머의 사례로는 오뚜기의 판매 정책이 있습니다. 오뚜기라는 기업은 브랜드를 아끼고 좋아하는 팬슈머들의 의견을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NS에 공식 계정을 만들어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신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주기도 하죠. 기업은 대중들의 기호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팬슈머들은 기업을 같이 키운다는 자부심이 생기겠죠. 이제 왜 팬슈머들을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선 팬슈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 같이 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운 것을 적용할 때면 지식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부에선 방금 배운 용어를 문화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6년 최대 히트작이라고 불리는 프로듀스 101의 주제곡이었기 때문이에요. 2부에선 1부에서 알아본 팬슈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 프로듀스 101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방송 프로듀스 101은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최종 멤버 선택과 데뷔 싱글의 프로듀싱은 모두 TV를 보고 있는 당신의 몫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시청자들은 저마다 국민 프로듀서라는 직책을 하나씩 가지고 의무감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송에 등장하는 연습생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 사이의 유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끈끈했습니다. 연습생들은 데뷔하기 위해, 팬들은 그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진 채 나아가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국이라는 기업에서 아이돌 그룹이라는 상품을 내기 위해 시청자라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은 팬슈머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선택하여 입맛에 맞는 상품을 완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인 셈이죠. 그 중간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팬들은 더욱 그 제품에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인격을 제품으로밖에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팬슈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든 프로듀스 101은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방송 프로듀스 101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함께 듣고 온 노래는 프로듀스 101의 나야 나였습니다.
이 노래도 핑미와 같은 프로듀스 101의 주제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듀스 101, 이하 푸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작과 연출은 안준영 PD가 맡았습니다. 방영 당시에 악마의 능력이라고 평가를 받곤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연습생들 사이에서의 일을 과장하거나 편집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내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편집 방식이 자극적인 재미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푸듀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김세정 연습생이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성격과 빼어난 외모, 그리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시청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순위 2위로 당당히 데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즌 2에서는 강다니엘 연습생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영 무대 중 하나의 직캠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팬을 양산하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최종 1위로 데뷔하여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슈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데뷔한 연습생들은 현재 연예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생산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경험과 선수 가치를 키워냈다는 즐거움을 느끼며 소비를 한다는 팬슈머의 특징을 말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들도 자신의 소비가 어떠한 결과를 이룩했다는 행복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푸듀 시청자들을 팬슈머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연습생들이 데뷔하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은 점점 과열되었고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투표를 하는가 하면 타 연습생들에 대한 도를 넘는 악플을 달기도, 공공장소를 더럽히기도 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팬슈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올바른 소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능동 집단이 되었으니까요. 원유의 소행성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회용어와 관련된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팬슈머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나요? 시간 관계상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 용어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간당한 정의와 한두 가지 종류 정도만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더불어 경제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용어는 경제 관련으로 선정해 볼까 합니다. 경제에 관한 문화도 정말 재밌겠죠? 소비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능동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 팬슈머, 이제 때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발전하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사회 용어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으로 요약된 예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프로듀스 101은 팬슈머의 시초이며 용어가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짧은 예문을 만들어 보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 용어를 접해보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사회 용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드릴 더 유용할 용어와 더 재미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제작 연출을 맡은 임혜영,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강정윤, 그리고 진행의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